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해주신 대로 모바라는 서비스를 창업한 김병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교에 이제 PMBA라고 하는 과정을 11기로 올해 1월에 졸업을 했고요. 과감한 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전들을 모아서 창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도전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이런 걸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창업도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자 A부터 Z까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MBA에서 어떤 걸 배우고 MBA와 창업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커리어는 두 토막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더라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곳은 IT 분야에서의 커리어고 오른쪽은 법과 관련된 분야인데 20대 초반부터 중반 거의 후반까지도 저는 법률과 관련된 일만 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떨어진 두 가지 분야를 제가 어떻게 건너가게 됐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지금은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PM들을 위한 심플한 프로젝트 관리 툴인 이제 모바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됐고요.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도전하는 근육 기르기라는 타이틀을 해봤어요. 인체를 구성하는 근육은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합성해서 크기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몸을 만들려고 할 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뭐 1년, 짧게는 6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몸을 가지게 되잖아요. 도전도 근육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도전들이 모여서 내가 해보지 못했던 큰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큰 도전들이 모여서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처음 창업을 하기까지 총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날짜로 따지면 2190일이라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제가 법학을 전공하면서 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어떤 사회 시스템을 지키는 일들을 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사고방식이나 저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백그라운드들이 안전한 것을 지키는 쪽이었지 새로운 곳을 이제 발전시켜가는 것이랑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창업은 대신에 보통 이제 제로 투 원이라고 하는데 아예 없던 것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변화를 창조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두 개가 굉장히 상반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법학을 시작하면서 계속 실패만 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지는 않지만 좀 엉덩이를 붙이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는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5년 가까이 떨어지니까 내가 이것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행동이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토스나 뱅크샐러드와 같은 서비스들이 한 2년 정도 되면서 막 성장해 가던 때여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일에 뛰어들었는지를 좀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내가 공모전에 참여해서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구글에서 주최하는 스타트업 공모전에 내 아이디어를 출품하기로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좀 좋았던 거는 단순하게 뭐 아이디어를 내고 발표를 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는 데이터 공부라든지 창업에 필요한 과정들을 안내해주고 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저만의 아이디어를 이제 투자자분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데이터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좀 흥미를 느끼고 숫자라고 하는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것에 매료가 돼서 국비 지원으로 뭐 R 프로그래밍이나 파이썬 같은 거를 직접 공부를 하면서 법에서 조금씩 멀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또 운이 좋게 구글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블루터라고 하는 IT 매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인턴 기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IT 스타트업이나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을 취재하면서 기사를 쓰는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분야로 넓혀갈 수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저는 당장 내가 창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 IT 인더스트리에 발을 담그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지텍 코리아라고 하는 마우스 키보드를 만드는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e스포츠라고 하는 또 떠오르는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고 뭐 한 3년 반 정도를 되게 편안하게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창업을 잠시 잊고 커리어를 쌓는 데에만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로지텍은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풀 재택 근무를 했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럼 이 시간이 또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비즈니스 백그라운드, 뭐 마케팅 학문을 좀 배우면 어떨까. 내가 파이낸스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MBA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MBA를 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창업을 하지 않는다면 영영 못하게 될 것 같다, 이런 후회가 들어서 여기서도 또 바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럼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이미 한 회사들로 좀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작은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키느냐, 이거를 배우려고 또 스타트업으로 오게 됐어요. 마케터로 이직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마케팅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케팅 일만 하면 제품을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배우고자 했었던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제품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서 뭐 프로덕트와 관련된 팀 프로젝트를 할 사람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 제가 손을 들고 거기에 있는 대로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무를 전환하게 되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직전에 가장 최근 커리어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전기차 서비스를 직접 런칭해보는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챕터에서는 IT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큰 근육을 길렀다면 여기에서는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근육을 길렀고, 이 큰 두 가지의 근육을 바탕으로 지금의 창업을 할 수 있는 저의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더라도 작은 도전을 큰 도전으로 만들어가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찾지 못했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페이스대로 달려나가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창업 101이라는 챕터로 창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캠퍼스타운 입주 경진대회를 준비하시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사무실 공간을 주고 창업과 관련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사업화 지원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입주 경진대회를 준비하면 우리가 서류를 쓰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비슷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금은 최대 1억이고 한 평균적으로 6, 7천만 원의 자금을 주기 때문에 1월에 내가 지원한 서류를 가지고 그대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2월에 지원한 것을 조금 보완해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1분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빈틈이 있구나 라는 감이 어느 정도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수시로 열리는 프로그램을 내가 아카이빙 해놨다가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이 사업계획서를 다듬는 작업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내 사업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서류인데요. 먼저 1번 항목이 팀의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달라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원을 하실 때 대부분 보시게 될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려는 서비스를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문제 정의를 했으면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솔루션이 그 다음 항목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플랫폼을 솔루션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래서 너네는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라는 게 그 다음 질문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거래 수수료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는 구독 모델, 우리 월에 뭐 2만 원의 가격을 책정할 거야 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태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거 너네 말고 하는 데는 없어? 핵심 경쟁사들은 어디에 있어? 여기와 관련돼서 두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경쟁사가 없다면 그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접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치를 잘 못했거나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쟁사 조사를 되게 디테일하게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 이력이고 팀이 왜 잘할 수 있을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1인 창업자를 선호하지 않고 2인 이상의 팀을 선호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2인 이상 팀을 선호합니다. 팀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함께 일해본 경험을
경험을 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학교에서 구하시든지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 플랫폼들이 요새 많아서 플랫폼들에 들어가서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함께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창업을 할 때 이제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셨었어요.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제 문과분들이라면 개발 지식을 어느 정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떤 제품 개발 로직이 있는지는 창업가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만 나중에 개발이 될 때도 우리가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지식 공부를 지금 시간이 되실 때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업가는 돈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라 파이낸스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학문 공부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이제 정보와 관련된 뭐 창업 강의, 행사,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홈페이지는 주기적으로 들어가셔야 하고요. 이 창업가들이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서스럼 없이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뭐 링크드인에서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냥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를 정말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거부하는 분들은 절대 없고 두려워하지 말고 콜드메일을 보내는 거를 오늘부터라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이낸스를 공부하는 게 창업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요인이고 내 비즈니스라는 거를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과 다르게 한 번도 안 배워봐서 MBA를 하기로 시작을 했고 해외 MBA를 가려면 지금 커리어를 쌓고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PMBA를 고르게 되었고요. 제일 큰 장점이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제 창업 아이템 자체도 글로벌로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저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